나는 그를 처음 만난 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출판사에서 일하는 친구의 소개로 작은 모임에 참석했었다. 사람들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시사와 예술, 문학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듣고만 있던 내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누추한 옷차림, 무표정한 얼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 그러나 그의 눈빛은 유난히 깊었다. 공허한 듯 하면서도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가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을 때 이름을 들었다. 찰스 스트릭랜드.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이 남자가 내 삶을 뒤흔들어 놓을 인물이라는 것을. 처음엔 그는 평범한 증권 중개인이었다. 중산층의 질서정연한 삶 속에 파묻힌 한 남자. 그러나 내면 어딘가에는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문득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아내도, 자식도, 직업도, 그리고 예술을 향해 나아갔다. 그것이 그를 사로잡은 유일한 본능이었다. 그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도덕과 책임, 이성과 질서를 말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로 일축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하오. 그 말에는 어떤 변명도 요청도 타협도 없었다. 오직 선언이었다. 그가 떠난 이후 나는 그의 뒤를 쫓았다. 런던에서 파리로, 파리에서 타히티까지. 그는 어디서든 외로웠고 굶주렸고 병들어 있었다. 하지만 붓을 들고 있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나는 그를 싫어했다. 동시에 부러워했다. 그가 가진 무모함과 집착, 자유와 단절을. 그는 세상의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내면의 충동과 시련만이 그를 움직였다. 지금도 나는 생각한다.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스트릭랜드는 미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진정한 예술가였을까? 어쩌면 그는 우리가 감히 가닿지 못할 삶의 어떤 본질을 살아낸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한밤중에 런던 골목에서 그의 집 문 앞에 섰다. 낡고 조용한 집. 집이라기보다는 삶의 흔적이 최소한으로 묻어있는 은둔처 같았다.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스트릭랜드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엔 익숙한 무표정이 떠 있었고 눈동자는 고요하게 마치 나를 뚫어보는 듯 머물렀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엔 그림 하나 없었고 책도 시계도 심지어 사람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의 침묵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나는 떠날 거요. 그 한마디는 그 방 안의 공기를 찢어놓았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고 믿을 수 없었다. 가족은요? 아내와 아이들은? 그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다. 그들도 나보다 내 그림을 이해하진 못했소. 그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삶 자체보다 그림을 사랑했다. 아니, 그림을 그리는 행위만이 자신을 살게 하는 유일한 숨결이었다. 나는 분노했고, 설득했고, 사정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해 못할 거요. 당신은 도덕을 말하고 책임을 말하겠지만 나는 그런 걸 위해 태어나지 않았소. 나는 그림을 그려야만 해.
그게 나요. 그는 그러고는 담담하게 방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어떤 서늘한 자유를 느꼈다. 그것은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인간 존재의 극단이었다. 그날 밤 나는 긴 산책을 했다. 비는 조용히 내리고 런던의 골목은 낯설고도 낯익었다. 나는 계속 물었다. 그는 이기적인 건가? 아니면 진실한 건가? 그는 도망친 건가? 아니면 돌아간 것인가? 답은 여전히 없다. 하지만 나는 느낀다. 그가 남긴 그 침묵 속에서 나 역시 뭔가를 잃었고 뭔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그를 다시 만난 곳이 파리일 줄은 몰랐다. 그는 런던에서 사라지고 나서 마치 지구상에서 사라진 듯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연히 들른 작은 갤러리의 구석진 벽, 그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낯선 그림 하나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림 아래에는 작게 적혀 있었다. 찰스 스트릭랜드. 나는 즉시 그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의 탐문 끝에 그는 몽마르트 언덕 아래 허름한 다락방에 살고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방은 방이라기보다 온통 물감 냄새와 캔버스, 거칠게 그어진 선들로 가득한 하나의 세계였다. 냉기도 배고픔도 그에겐 더 이상 문제가 아닌 듯했다. 당신이군. 그는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아니, 세상 누구에게도 더는 놀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빵집 주인 딸이 먹다 남긴 빵 부스러기와 싸구려 와인. 그 정도면 그림을 그리는 데엔 충분하오. 나는 화가 났다. 이 무모함, 이 고집, 이 자멸적인 집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을 보았을 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그림은 거칠었다. 부드러운 선도, 달콤한 색감도 없었다. 그러나 그 그림 안에는 무언가 살아있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정, 고통, 광기, 아름다움, 그리고 진실. 나는 문득 그가 우리가 감히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을 향해 홀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굶주려 있었고, 가난했고, 병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림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살아있었고,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아직 부족하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내가 죽기 전엔 진짜 그림 하나쯤은 남길 수 있겠지?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려서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호텔 창가에 앉아 파리의 불빛 아래 점점 사라지는 그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그는 미쳐 있었고 동시에 진실했다. 나는 여전히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붓끝에서 나는 생의 진심을 보았다. 그가 타히티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문명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파리조차 그에겐 너무 번잡하고 너무 인간적이었던 것이다. 나는 먼 길을 떠났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백인 화가라고 불렀다. 야자수와 붉은 태양, 원시의 리듬이 흐르는 그 섬에서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그림은 달라져 있었다. 그의 붓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있었다. 팔의 붓질이 비명을 그렸다면 타히티의 그림은 침묵을, 평화를, 초월을 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맞으며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이었다. 낡고 헝클어진 수염 사이로 새어나오는 조용하고 순한, 그러나 확신에 찬 웃음. 여기가 내 마지막이요. 그는 나지기 말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왔소. 그는 여인의 품 안에서 잠들었고 망고나무 그늘에서 그림을 그렸으며 자연의 숨결을 붓끝에 담아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말없이 웃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방을 둘러보았다. 작은 석상들과 알록달록한 천들, 그리고 캔버스 위에 펼쳐진 낯선 신들의 얼굴들. 그는 모든 서양 문명을 벗어던진 사람이었다. 그가 떠난 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세계로 이주한 것이었다. 내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그러나 경외할 수밖에 없는 세계.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소? 내 질문에 그는 대답했다. 죽음은 내게 한 점 색채에 불과하오. 나는 아직 마지막 그림 한 장을 남기고 있소. 그날 해질녘,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펼쳐진 타히티의 하늘을 보았다. 붉은 노을과 푸른 산호, 그리고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그는 묵묵히 그렸다. 그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 마지막 붓질 속에 그의 삶 전부가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 그는 타히티의 어느 외딴 마을, 병든 육신과 타오르는 혼을 안고 고요히 사라졌다. 그를 간호했던 여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죽기 전까지도 손을 떼지 않았어요. 눈이 멀고 손이 떨려도 붓을 쥐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그렸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삶을 미화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죽음이란 하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색채였던 것이다. 그가 남긴 유품은 많지 않았다. 낡은 붓 몇 자루, 물감이 굳어버린 팔레트, 그리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던 캔버스들. 그러나 그 그림들 속엔 문명의 심판을 넘어서고자 했던 한 인간의 치열한 의지가 숨쉬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남긴 마지막 그림 앞에 섰다. 어느 신도, 어느 제도도 담지 않은 그림 하나. 그 속엔 고통, 열망, 절망, 구원, 그리고 묵묵한 침묵이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다. 그러나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남기고 갔다. 이제 나는 안다. 그가 살았던 삶은 실패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감히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절벽 끝, 그 한 자리에 홀로 도달한 자였다. 그를 증오했던 이들조차도 이제는 그의 그림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결국
말이 아닌 붓으로 말해졌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야 비로소 나에게 들려왔다.